x가 여기서 왔다. 네. 쉣. 여기하고 4-2하고 4-3하고 그 다음에 6단원의 킬로부터 또 하나 있어요. 3개 단원의 방법은 나머지는 다 솔직히 영상 처리해도 돼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문제는 좀 이따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한 단어만 나올 거예요. 우리 한 단어도 내용이 엄청 많아요. 우리 한번 나갔으니까 그래도 빠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셀파 교재 70페이지 4-2 국가 시민의율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관계입니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관계에 있어서 이게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개인선이라고 나와있죠. 개인선 친구라면 좋았고요. 개인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개인한테 좋은 걸 개인선이라고 하고, 이걸 강조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개인선 친구라면 좋았고, 옆에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실현 관련된 선으로서 자유주의에서 강조한다. 자유주의 좋았고요. 자, 공동선, 공동체한테 좋은 거죠. 공동체한테 좋은 거, 공동선 친구라면 좋았고요. 옆에 보면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출처나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합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잘 봐. 해봐야 돼. 개인한테 좋은 게 공동체한테도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개인한테 좋은 게 공동체도 좋은 거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건 개인이야, 공동체야? 개인이 되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한테도 좋은 게 개인한테도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공동체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반대식으로 표현했었지. 오케이? 그래서 개인선과 공동선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책 일단 자, 개인선을 강조하는 게 자유주의 관점이고 공동선을 강조하는 게 공동체주의 관점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관점의 조화에 관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했냐면 이 두 가지 조화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사람이 니부어라는 사람이에요. 니부어라는 사람인데 별표 5개짜리입니다.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한두 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니부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도덕적 인간과 혹은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 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도덕적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라고 할지라도 비도덕적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도덕적 개인은 개인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비도덕적 사회, 여기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부어가 거기에 있잖아.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들, 공자, 맹자, 순자,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다 개인적인 도덕성을 갖추면 사회적인 도덕성이 당연히 갖춰질 거라고 생각했어. 개인적인 도덕성이 되면 그 사회는 당연히 도덕적인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니부어는 생각이 달랐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그 도덕적인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도덕적 개인이 도덕성 발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말한 거 이해됐냐? 다시 한번. 자,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모두 다 개인적인 도덕성을 갖추게 되면 그 사회 또한 당연히 도덕적인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니부어는 그게 아니야. 도덕적인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도덕적인 개인이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자, 이 사람이 보기에 개인적인 도덕성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집단을 이루게 되면 개인이 집단을 이루잖아? 그럼 책임감이 분산될 수 있다는 거야. 책임감의 분산.
이 말 이해겠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책임감의 분산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기적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어.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도덕적인 개인의 도덕성을 갖췄어. 그런데 그 우리 집단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집단을 이룰수록 이기적인 충동은 더 커지게 돼. 지금 이 말 이해됐지?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가 바뀌어요. 제도와 사회 구조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와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해. 때로는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해. 근데 이 강제력의 행사 있잖아. 이 강제력도 선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돼. 선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어려운 얘기지. 어려운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잘 봐.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개인적인 도덕성을 갖추면 그 사회 또한 도덕적인 사회가 될 것, 당연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니보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야. 도덕적인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 구조가 비도덕적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도덕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개인의 특징이 개인은 집단에 포함되잖아. 그럼 책임감이 분산되고 집단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기적 행동으로 너무나 쉽게 정당할 수 있어. 그래서 사회 구조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변화는 강제력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 이 강제력 행사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돼. 오케이? 이 강제력은 비합리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폭력도 행사가 가능해. 단 비합리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또 폭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선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이브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브어 발표했는데요. 옆에 봐봐. 도덕적인 개인도 비도덕적인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모두 필요하긴 해. 그렇다고 해서 이브어가 개인윤리를 무시했냐? 그건 아니야. 개인적인 도덕성을 갖추는 거 좋아.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회 제도와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개인적인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 제도와 구조의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 지금 내 말 들었지? 도움이 될 수 있어. 조금 더 하는 얘기가 옆에 자료 1번 별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대한 기보의 관점. 모든 인간의 집단이라는 표현이 나와있지. 자, 집단은 자, 집단은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는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 결여되어 있다. 집단을 이룰수록 자신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다는 얘기야.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의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지. 집단을 이루게 되면 책임감이 분산되고 이기적 행동이 너무나 쉽게 정당화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때로는 강제력이 필요한 거야. 이 강제력은 폭력 동원도 가능하고 비합리적인 것도 가능해. 하지만 선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선의지는 도덕성인 것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설명 봐봐. 이번은 개인의 이기적인 충동이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집단의 도덕성은 이 표현 좋죠?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부정하게 나타난다는 거다. 이게 니보이지. 어렵죠? 이거보다 어려운데 좀 이따 더 있습니다. 자, 다시 왼쪽에 넘어가서. 자, 니보의 입장이 이렇고요. 두 번째 봐봐. 개인의 권익만 추구하게 되면, 자유주의만 추구하게 되면 공동체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공동체만 중시하면 전체주의, 즉 각 개인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자, 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권위의 정당성. 우리가 국가 권위, 국가를 따라가는 이유, 정당성. 그게 어디에 있느냐지? 자,
국가 권위에 관한 정당성. 자, 국가 권위 정당성은 자, 유교적 관점에서는 국가를 왜 따라가야 돼? 천명입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유교 동문화에서 민본주의, 그리고 다른 말로 위민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민본, 위민사상.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백성을 위하는 사상이라는 뜻이야. 그렇다고 헷갈리지만 위에 써져 있을 걸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공자, 맹자가 민주주의는 아니야. 단지 백성을 근본으로 두고 백성을 위할 뿐인 거야. 그래서 국가가 백성을 바르게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줄 때 국가권은 정당성을 가져. 그러면 자, 민주주의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죠.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럼 지도자 선출은 어떻게 이루어져? 유교에서는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국가의 권위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권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두 번째, 인간 본성적 관점에서 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국가권위의 정당성은 인간의 본성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인간은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인간이 자연 발생적으로 국가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최초의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부락을 이루게 되고 이 사람 표현에 따르면 부락, 우리 수치는 마을인 거지. 부락을 이루게 되고 부락이 모여서 국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그럼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자연 발생적,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의 마지막 끝에 완전한 도덕적 공동체가 되는 게 국가다라고 얘기했어. 내가 지금 방금 이런 표현했다가 완전한 도덕적 공동체. 완전한 도덕 공동체가 되는 게 국가다. 오케이. 완전한 도덕적 공동체가 국가가 되고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를 벗어나면 인간답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렇죠? 그래서 인간 본성적 차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며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가 발생한다고 본다. 자연스럽게 국가가 발생한다. 자연 발생적이야. 그래서 옆에 자료 2번에 봐.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는 국가권의 정당성.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모든 공동체 중에서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공동체는 가장 으뜸가는 선을 추구할 것이다. 이 가장 포괄적이면서 으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이전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이고 완전한 공동체이며 이 표현 체크해야 국가는 완전한 공동체이며 완전한 자급자족이란 최고 단계에 도달했다.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게 된다. 오케이. 국가 안에서만 인간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이 되는 거야. 형님 내 말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넘어가서 자, 오늘의 클라이막스. 여기는 이제 껌입니다. 껌. 여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데 들어갈 거야. 동의론입니다. 별표 5개. 이 동의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회계약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계약론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표를 지난번에 줬었어요. 네,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줄게요. 그거랑 같은 내용이야. 근데 고3애가 이거를 정리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거 잘했다. 내가 저작권을 1,000원 주고 샀어요. 저작권을 1,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를. 이게 많이 올려야 힘내야. 됐죠? 이겁니다. 또 이거 손으로 다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1,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를. 영상 보는 인간들은 요거 나한테 받아가지고 봐야 돼. 자, 사회계약론입니다. 생각만 해도 어렵죠? 미쳤어요. 좀 이따가 더 미쳐요. 오케이? 현실에서 제일 어려운 게 4-2하고 4-3입니다. 자, 우선 교재부터 봐봐요. 동의론 관점입니다. 동의론. 별표.
이걸 사회계약론자라고 하죠. 자, 얘를 전부 다 사회계약론자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약속과 계약에서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과 계약에서 국가가 형성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내가 이런 표현했지,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죠?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거 다른 거야. 인위적으로 형성된 거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거하고 다른 거지. 자, 근데 사회계약론은 사람들 사이에 약속과 계약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근데 이제 프린트를 보는 거야. 이거 보는 거야. 자, 근데 홉스, 로크, 루소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사회계약론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여기서 필러 문제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자, 홉스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봤어요. 성악설이죠. 동양으로 치면 누구랑 같아? 순자랑 같은 거야. 그치? 그리고 사회계약론자들 모두 다 국가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상정하냐면 자연 상태라고 상정합니다. 국가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 다시 한번 국가 이전의 상태를 무슨 상태? 자연 상태라고 가상해 보는 거야. 오케이? 우리는 지금 국가 안에 살고 있잖아. 국가 이전의 상태를 생각해 보는 거야. 가상 상태란 거야. 자, 그럼 홉스는 자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전쟁 상태라고 해. 그래서 그 유명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제부터 만만투라고 합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야. 그래서 서로 간의 전쟁의 상태.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잘 봐야 돼. 앞에 봐. 자, 만만투 상태인데 이 상태는 정의도 없고 부정의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서로 간에 싸우는 상태야. 이는 서로 간에 싸우는 상태라고 해서 부정의한 상태다. 이거 아닙니다. 이 상태는 정의도 없고 부정의도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선도 없고 악도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만만투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성적인 상태입니다. 이상하잖아. 서로 싸우고 있는데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성적인 상태야? 가만히 생각해봐.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힘의 우열관계가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치? 자유롭고 평등하지? 여기서 하는 또 이성의 상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상태입니다. 오케이? 합리적인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성적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정의도 부정의도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상태. 그치? 이 상태는 진짜 전쟁 상태고 극한의 혼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뭐야? 내가 살아야죠. 그치? 그래서 자기 보존입니다. 생명 안전 보장. 이거를 위해서 계약과 동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치? 계약과 동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힘, 권력 모두를 양도합니다. 이걸 홉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군주에게 약속해서 내 모든 것을 줘. 모두를 준다고 표현했어. 그런데 잘 봐. 모두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자, 내가 근본적으로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의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잖아. 그런데 내 자기 보존은 생명권까지 군주한테 맡겨?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계약을 맺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내 생명권까지 맡기겠어?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제외되는 게 생명에 대한 권리는 제외되는 거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양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빼놓고 모든 힘 권력을 군주에게 다 양도하게 되는 거야. 이걸 신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현민아! 자, 그런데 그런 국가 형태를 얘는 커맨웰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이 국가 형태를 있잖아. 리바이어던이야. 리바이어던은 이 사람의 책 이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리바이어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야. 오케이? 이 괴물 같은 군주한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야. 단 생명권을 제외하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리바이어던 같은 괴물 같은 군주에게 맡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주권자는 절대적 권력을 지닌 사람은 절대 군주가 곧 주권자야. 군주가 주권자야. 시민이 주권자가 아니야. 군주가 주권자야. 오케이? 시민이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아. 왜? 신약했기 때문에. 다 맡겼기 때문에.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 군주에 대한 정부에 대한 혹은 군주에 대한 저항권, 정치적 저항권 없어. 이 사람이 못하해서 물러나게 하는 거 그런 거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이 절대 군주가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홉스는 이렇게 얘기해. 홉스는 군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오케이? 그거는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야. 그건 할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 됐죠? 정치적으로 물러나게 할 수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개별적 저항은 가능해. 이것도 무슨 말이야? 정치적 저항, 군주를 물러나게 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개별적 저항은 가능하다는 건 이런 얘기야. 군주가 나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또 그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해.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자들이 나 때문에 목숨 걸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 아니에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잘생기게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라고 군주한테 설득하고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적절한 예시야. 알아들었어? 졸지 마! 안 들었어? 사랑해요. 자, 그러면 여기 개별적 저항 가능하다. 그래서 국가형태는 절대 군주제가 되고 그에 져서 이것을 담긴 게 리방의 언론이라는 거야. 됐죠? 그치? 자,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받고 자연 상태는 만만투 상태고 정의도 부정의도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인 상태야.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 모든 권력을 양도해. 하지만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아. 그런 국가 형태가 절대 군주 국가가 되는 거고 절대 군주가 주권자야. 그리고 이 군주를 물러나게 할 수는 없어. 오케이? 개별적 저항은 가능하지만. 됐지? 자, 두 번째 로크입니다.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백지설로 봤어요. 자, 동양으로 치면 누구의 입장인 거야? 호자의 입장이 되는 거야. 승자의 입장이 있고. 자, 고자의 입장이 되는 거지. 선무선학설 입장이야. 자, 그런데 로크는 인간의 본성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야.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야. 그런데 개개인은 자연법, 이성에 따라 사적으로 판단을 집행해. 그래서 개개인에게 집행권, 처벌권을 갖고 있어. 자, 잘 봐. 재판권, 집행권, 처벌권이 각자한테 있어. 로크의 자연 상태는 각자가 각자의 재판관이고 각자가 각자의 집행관이고 각자가 각자의 처벌권을 갖고 있는 거야. 각 개인에게 있다고. 그런데 각 개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그래서 이성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성의 오류 가능성이 있어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즉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잘 봐. 중요한 얘기야. 공통된 법률, 공통된 집행관, 무사 공평한 재판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자, 조심하세요. 자,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는 재판관과 집행관이 없다. 맞아, 틀려요? 틀리지. 각자가 각자의 재판관이야. 근데 다만 뭐가 없다? 공통된 법률, 공통된 집행관, 무사 공평한 재판관, 무사 공평한 집행관이 없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럼 각자가 각자의 판단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런 분쟁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어. 오케이? 특히 재산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고위 수준에서는 재산권 얘기 나오면 대부분이 로크야. 그런데 이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일부 집행권과 처벌권을 신탁해. 그러면 신탁이라는 얘기가 뭔 뜻이야? 맡긴 탁자야. 그럼 맡긴다라는 의미의 본래 의미를 잘 생각해보라고. 내 불편이 있잖아. 내가 규민이한테 맡겼어. 그치? 내가 얘한테 이렇게 맡겼어. 그러면 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나야. 나라고 내가 잠시 얘한테 맡겼을 뿐인 거라고. 그치? 신약과 다른 거야. 신탁은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신탁은 나한테 있어. 그러면 자, 그런데 마찬가지 논리로 내가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집행권과 처벌권을 양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양도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 그래서 제외되는 게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제외돼. 오케이?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제외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 형태가 권력 분립으로 나눠져 있어.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상권 분립은 몽테스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이 사람이 로크가 얘기한 것은 이권 분립이야. 두 가지가 있어. 입법부와 집행부가 나눠져 있어. 이권 분립이야. 상권 분립은 몽테스크 이거 이후에 나온 사람이야.
자,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거지 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자의적인 처분이 안 돼. 행정부 집행권은 자연권을 침해한 자, 국가의 구성원에게 상해를 가한 외국인을 처벌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권분립 형태다. 자, 근데 만약에 입법부든 집행부든 간에 국가가 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잖아? 그럼 인민들은 적극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럼 뭐야? 군주를 물러나게 할 수 있어. 정부를 교체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계약론은 로크의 계약론이야. 자, 그래서 국가 형태는 간접 민정치가 되는 거고 헌법상 군주를 정하고 민정치가 이루어지지. 주권자가 누구야? 시민인 거야. 이때는 주권자가 시민이야. 홉스에서 주권자가 누구였어? 군주야. 얘는 지금 시민인 거야. 이런 그의 로크의 생각이 담겨지는 책이 바로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이야. 오케이? 정신 차려야 돼. 특히 동화는 되게 많이 어렵게 나올 거야, 아마. 알았지? 정신을 맞춰 차려. 자, 로크 정리하겠습니다.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백지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국가 이전의 자연스러운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인데, 자, 각자가 각자의 재판관인 상태였어. 그런데 공통된 법률도 없고 공통된 집행관도 없고 무사무권 재판관도 없기 때문에 이성의 오류 가능성으로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권한을 맡겨. 그래서 신탁한다고. 하지만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맡기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루어진 형태가 권력분립의 형태의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입법부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만약에 입법부든 행정부든 간에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럼 인민은 적극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국가 형태를 간접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 이렇게 가. 로크 발음 봐봐. 어느 나라 새끼겠어? 영국 새끼야. 입헌민주주의. 오케이? 그래서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이 있는 거야. 됐죠? 로크의 사회계약론이야. 알았어? 이거보다 더 어렵게 뒤에 또 있다는 놀라운 사실. 정신 차려야 돼. 자, 그 다음에 루소입니다. 루소는 프랑스 사람인데, 자, 성선설이야. 우리로 치면 맹자죠? 동양으로 치면 맹자가 되겠지. 자, 근데, 자, 잘 봐. 루소의 자연 상태가 가장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루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 상태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자연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인데 왜 계약을 맺느냐? 자, 자연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괜찮겠지만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그런데 개인은 자연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유재산이 생긴 거야. 사유재산. 그래서 인간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이 있어. 인간불평등 기원론에서 사유재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해. 그래서 자연적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를 사회적 자유로 복원하기 위해서 계약과 동의하는 거야. 오케이? 자,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를 사회적 자유로 복원하기 위해서 계약과 동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케이? 근데 자연적 자유,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 자신이 가졌던 자연적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힘, 권력을 공동체에 전면 양도해. 근데 주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얘도 마찬가지로 로크랑 똑같아. 주권 자체는 국민한테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것에 양도, 내가 어떤 것이라고 표현해서 어떤 것에 양도를 해. 내가 막 주권 빼놓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어떤 것에 양도해. 이 어떤 것에 양도하냐면 공동의 상의자. 공동의 상의자. 이걸 얘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일반 의지라고 표현했어. 일반 의지라고 표현한다. 일반 의지, 대빵 어려운 거. 자, 일반 의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 공통된 상식선상에서의 의지, 도덕적인 의지, 공동체를 향한 도덕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야. 이걸 일반 의지라고 밑에 설명이 있지. 개인의 전체 의지 중에서 공동체, 공동선을 지향하는 의지야. 공통된 상식선상에서의 의지야.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재명과 내가 뽑고 안 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뽑겠지 뭐.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가 복종을 하는 것은, 복종이라는 표현보다는 그의 지배를 따라가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도 갖고 있을 인간으로서 상식선상에서의 그 의지한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야. 인간 이재명한테 맡기는 게 아니야. 오케이? 인간이라고 갖고 있는 그 상식, 그거에 맡기는 거야.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종, 그 지시에 따라가는 것은 나한테도 복종하는 것이기도 해.
맨 밑에 봐봐.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에 복종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그 상식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간다는 것은 나한테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한 거야. 그 뜻이야. 이게 일반의지야. 오케이? 일반의지의 지도 아래에 두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자유, 시민적 자유, 도덕적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주권은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럼 이 주권은 정부가 주권을 찬탈한 경우에는 저항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 그리고 주권 자체는 누구한테 있어? 국민한테 있어. 그래서 국가한테는 직접 민족체가 되는 거야. 주권자 이퀄 시민이지. 오케이? 그럼 로크하고 루소의 공통점은 뭐야? 주권자 이퀄 시민. 이거란 말이야. 근데 홉스는 뭐야? 주권자가 누구야? 군주야. 달라. 이게 사회개혁론이야. 오케이? 루소 정리하겠습니다.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봤어. 그래서 동양적 관점에서 맹자지. 자, 자연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야. 근데 사회주산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생기고 자연적 자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자연적 자유를 사회적 자유로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힘 권력을 공동체에 전면 양도하는데 이 모든 힘이라고 표현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주권을 포함되어 있잖아. 그리고 뭐한테 맡겨요? 공동의 상의자,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두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일반 의지라는 개념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시민적 자유, 사회적 자유, 도덕적 자유를 획득해 나가고, 그런데 주권을 찬탈한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담겨있는 그의 책이 인간 불평등 개념과 사회개혁론이라는 책인 거야. 이게 사회개혁론이야. 알았죠? 교재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 근데 간단하게 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4-2단원하고 4-3을 안 하잖아? 그럼 현윤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참, 정신 차려야 돼. 교재 봐봐. 교재를 보갑시다.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결코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해를 해봐. 홉스입니다. 홉스는, 자, 동일한 별을 다 표현했죠? 자,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자연 상태죠. 이 자연 상태에서 불안과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개혁을 통해 국가를 수립합니다. 근데 여기 좋죠. 통치자는 주권자로서, 지금 분명히 얘기했다. 통치자가 군주죠. 군주가 주권자입니다. 시민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통치자는 주권자로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로크입니다. 로크의 자연상태는 공통의 재판관이 없는 자연상태. 이 말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자연상태에서 재판관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각자가 각자의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공통의 재판관이면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자, 좋죠? 생명, 자유, 재산. 이 표현 나오잖아. 거의 대부분 로크입니다.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수단이 필요해 사회개혁을 통해 자신의 가진 권리 일부를 위임한데 이걸 다른 말로 신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그리고 국가를 형성한다. 인위적으로 형성하고요. 국가가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하여 신탁을 위반하였다면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별글자 있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이나. 자, 루소입니다. 루소의 자연 상태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불평등이 생긴다고 했어? 사유재산 때문이에요. 되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간단한 내용 아닙니다.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인해 불평등과 예속의 불행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죠. 그런데 뭐한테 지도를 맡긴다? 일반 의지의 지도를 맡긴다. 일반 의지라는 표현, 중요한 표현이지. 오른쪽에 용어 설명 5번째 봐봐요. 사적인 이익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시민의 도덕적 의지, 공통된 상식선상에서의 의지, 도덕적인 의지, 공동체를 향한 도덕적인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일반 의지에 그 국가에 복종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다시 위로 넘어가서 일반 의지에 대응하는 것이며 주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사회개혁론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졸라게 어렵습니다. 분명히 얘기했다. 졸라게 어려워요. 알았지? 여기보다 더 어려운 게 또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알았죠? 밑에 자, 우리 지금 국가본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머릿속에 다시 정리해봐. 유교는 민본, 천명, 위민사상.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발생적으로 국가가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국가는 완전한 도덕적 공동체.
자, 동일원 사회개혁론은 국가 상원의 약속에 의해서 국가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했어. 근데 밑에 혜택론입니다. 혜택론은 왼쪽에 써져 있을 거야. 여기까지 진도 나간 사람들 휴미라고 써져 있을 거야. 아마.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야. 자, 너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국가권위의 권위를 정당성이 있어. 그걸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 공공재, 공급, 소속감, 연대감 등 때문에 국가에 복종하게 되는 거야. 됐죠? 자, 흉이요. 뭐가? 데이비드. 흉. 써줄게요. 데이비드 흉. 이라는 사람입니다. 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자, 밑에 시민의 참여와 시민불복종. 자,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 참여. 시민의 권리는 자신의 생명, 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고, 시민의 의무는 국가의 정당한 권위 존중하고 정치 참여 의무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정치 참여 방법 줄 다 쳐봐봐. 선거, 주민투표, 정당, 시민단체 활동, 민원청구, 뭐 유치한 문제 내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참여 방법은 선거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참여 방법은 시민단체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선거, 주민투표, 정당, 시민단체, 민원청구 전부 다 합법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합법적인 정치 참여야. 그런데 옆에 넘어가서 시민불복종 별표 5개짜리 하고요. 얘는 불법적인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위법이야. 이 시민불복종이 또 겁나게 어려워요. 또 시민불복종이 겁나게 어려워요. 문제 풀다 보면 짜증이 이빨이 됐으네. 누구한테? 이거를 5분 쉬었다가